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1년 전 오늘을 떠올리면서 의미를 되새긴 하루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시계는 1년 전 그날로부터 얼마나 어디로 와 있고 또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나온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부터 살펴볼 텐데요. 혐의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특검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의 마침표다라면서 이제 환호를 했고 여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기각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오래 전부터 예상을 했는데 네.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당시 그날 12월 3일 밤의 행적을 보고도 제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법적으로 예.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특검의 그 영장 청구 사유를 보고는 더더욱더 이건 100% 기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또 도주 우려 같은 경우도 사건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고 네. 그다음에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거는 이 영장 판사의 기각 결정문에서도 나오지만은 네. 혐의 자체가 이렇게 성립이 어려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날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행동이 범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뭐 유감스럽다, 실망스럽다 이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네. 또 오해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설령 뭐 약간 뭐 범죄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법리를 갖다 붙일 수 있느냐? 네. 그거는 더더욱더 아니다라고 영장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기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를 뭐 하지 싶은데 나머지 그 본안 재판도 이 영장 재판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당일 행적이 좀 오해 소지는 있지만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제 특검팀이 여러 가지 정황을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규명하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불구속 기소 전망을 하셨는데요. 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망은 저도 뭐 불구속 기소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로서는요. 뭐 추가적으로 다시 영장 그 심사를 또 받는 것조차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 유감스럽다, 아쉽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그 법원의 판단 자체는 일단 우리가 사법질서하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우선 그 유감스러운 것은 특검이 조금 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말고 상당히 법조계 주변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의 그 플러스적인, 그러니까 별도로 추가적인 무엇을 특검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특검의 수사에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네. 다만 어쨌든 구속영장 기각이 뭐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사도 그렇게 했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고 본안 심사에 가서 따지는 데 있어서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불구속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현직 의원이란 신분하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불구속 판단을 내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향후 이 이슈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켜볼 점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형인 거니까요. 예, 또 추후에 관련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와 맞물려서 오늘 국민의힘이 내놓을 계엄 1년 메시지에 그동안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 송원석 원내대표 모두 계엄의 책임을 이제 통감한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라면서 이제 대어 투쟁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은 반성과 함께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약속을 했습니다. 계엄 1주년을 맞은 현재 국민의힘, 예,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오늘 그 추경호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모호한 사과였고요. 사과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사족이 붙으면서 어쨌든 뭐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반쪽짜리 사과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그 SNS라고 봅니다.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이 윤호개인 세력, 소위 그 내란 세력이나 또는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 어떻게 단절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라고 내놓은 것이 우파가 단결해서 싸워서 단결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였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 장동혁 그 대표의 메시지 등등을 감안하다 해보면 결국 국민의힘의 그 지금 현재 선택은 일부 그 초재선 의원들의 반성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합해서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것이 뭐 극우든 극단적인 세력과 연합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엔 더 우려스러운 거는 내란 척결은 아직 시간이 멀었구나. 아직 한참 내란 척결을 해서 나갈 길이 많고 그리고 네. 국민의힘 스스로 뚜벅뚜벅 유현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란 척결의 길은 아직도 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이 사과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한 사과죠. 그 당 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굳이 원내대표가 또 별도의声明을 낸 이유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당 대표는 아마도 일반 그 상식적인 국민들이나 우리 당의 좀 합리적인 당원들 네. 또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지가 당대표 입을 통해서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게 가서는 우리 당이 계속 어려워지고 예. 민주당이 더 씌우는 그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 정당이라는 이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당도 어렵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은 본인이라도 그런 그 보편적 상식에 걸맞는 또 그런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는 네. 별도의 성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뭐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반성과 사과죠. 별도로 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이전에도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하실 때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고 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이 그 당의 입장에 또 약간 혼선이 빚어져서 네. 이렇게 가면은 국민의 기대, 당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도 못하거니와 우리 당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미래가 어둡다라고 판단해서 원내대표가 별도로 또声明을 낸 것 같고 네. 그게 우리 당의 일정한 이 기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장동혁 대표가 지적했던 그 당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헌법 위반이었고 법률 위반이었고 또 법적으로 지금 단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헌정이 혼란에 빠졌고 또 국격이 떨어졌고 나라가 어려워졌던 부분
무엇보다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적에도 있지만은 정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자유민주 체제가 위협받고 있고 국가 뭐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결국은 계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국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네. 정권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좌해가지고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한 책임이 크다. 네. 그 부분을 담아서 송원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고 보여지고 당내 여러 가지 아직 뭐 정리되지 않은 이견들끼리 지금 충돌이 있고 분열 갈등이 있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 그래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선거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대신해서 이제 사과를 한 모양새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와 또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내란 재판부 또 법 왜곡죄에 이어서 오늘 사법개혁 3법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비난을 했고 또 여당의 자중과 성찰이 비상계엄 1년의 교훈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계엄 1주기 그리고 이제 여당의 6개월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여당 6개월이라고 지난 6개월이죠. 대통령이 그 사실 1년간 숨가쁘게 왔습니다. 지금 6개월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급박한 국면에서 대선까지 치러졌고요. 나머지 6개월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발한 지 딱 6개월 됐는데 네. 그동안 비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내란과 비상계엄으로 국격이 추락한 상태에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일련의 그 과정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 부분도 물론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 정상화됐고요. 그래서 3, 4분기 경우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 한 3위권 정도 굉장히 그 비교적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네. 경제 성장률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수 측면에서는 주가 지수도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2,500, 600선에서 이제는 그 3,000 후반대 4,000선을 넘나드는 선으로 주가도 상당히 회복됐고 등등. 그다음에 수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계 관세 협상 문제도 마무리가 되면서 경제나 대외 통상도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가 지난 그 APEC과 G20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제 무대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는 것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6개월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런 비판을 하기에는 다소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독재로 인해서 그것을 넘어서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이재명 정부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비판을 몰라도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법개혁 3법과 관련된 사법 3법이라든지 그 내란재판, 전담재판부 형성 등과 관련돼서 아마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이 있고 평가가 좀 갈리곤 있지만은 네. 국회 내에서 잘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방향과 그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사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안을 그 여야가 잘 협의해서 정기국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증시를 포함한 경제, 통상 부문에서의 성장, 또 안정적인 외교 부문에 있어서의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아울러 이제 사법 개혁이 앞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또 희망의 메시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민주당에 대한 6개월 여당에 대한 평가,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조 의원님은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결과적으로 내란몰이에 치중하느라고 민생을 놓친 6개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 해제 직후부터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거기다 맡겨놓고 경찰, 검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과 또 법원의 재판에 맡겨놓고
이재명 정부는 그 계엄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나 민생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어야 됐어요. 국민들의 기대도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범죄 행위로 5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마뜩찬치만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해준 데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은 많은 이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지사 때도 그렇고 이런 열심히 하고 이런 잘한다는 것 같더라. 일 잘하는 게 제일 좋지. 우리 국민들한테는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찍어줬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에 한편으로는 내란몰이에 치중하느라고 이 내란이라는 걸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치중하느라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측면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요즘 와서는 이분이 그냥 말로는 실용이고 뭐 일 잘한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실력이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내란몰이에 치중하느라고 민생이 소홀했을 뿐이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려내고 민생을 살려내고 기업 일 잘하게 하고 그럴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예. 실제로는 그런 그 능력이 뒷받침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란몰이가 끝나더라도 그 뒤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내란몰이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본인 스스로가 그런 민생, 경제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받을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서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내란몰이를 더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고민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이 찍어준 그 기대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짧다면 짧고 또 이제 중요한 지난 6개월이었는데 여당으로서의 민주당 민생 경제 회복 부분이 좀 아쉽다. 재차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다크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회 앞에서 시민 대행진이 열리는데요. 다시 찾은 민주주의를 기억해야 하는 이제 오늘인데 그럼에도 이제 계엄 이후에 강대강 여야 대치는 더욱 격렬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현재 국회, 앞으로의 국회, 또 이제 국민들께 드리는 두 분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 합니다. 한 2분 정도씩 드릴까요? 예. 네, 지난 1년 전에 그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추운 겨울 날씨에 국회 앞에 모이셔서 국회를 국회에 들이닥친 군경을 그 계엄군을 막아섰던 국민의 힘과 용기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국민이다라는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너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란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회의 어떤 초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란이 마무리되면 내란 이전까지의 서로 정파와 정당이 대립을 했다 하더라도 내란을 넘어선 그러니까 특검이 마무리돼서 기소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조금 더 국회가 민생과 외교안보 현안 등 국정 전반에 좀 더 전념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또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우지만 협력할 줄 아는 국회 그리고 현재를 논하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우리 헌법의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신군부 계엄 이후에 계엄이 이루어지는데 45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계엄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고 45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라도 이런 이유의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난 세월 동안에 그 한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피 흘리고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이유의 목적의 계엄은 50년, 100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계엄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계엄이 있어가지고 국민들께서 매우 놀라시고 국격이 또 떨어지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고 또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고 국익의 손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빨리 이제 회복이 되는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이만큼 전 세계 1등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을 시켰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전 세계의 1등 성숙한 시민, 민주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뜻에 어긋나서 행동하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매 눈을 가지고 호랑이처럼 민주주의 호랑이처럼 그렇게 해왔는데 반면에 정치는 지난 세월 동안에 계속 퇴행을 해왔습니다. 그 퇴행한 정치의 한 모습이 이번에 그런 비상식적인 계엄이었는데 우리 정치권도 또 그 현 정부도 그런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국민 특유의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가져봅니다. 오늘 정치 외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효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